드디어 행크TV에서 가장 또 핫했던 고수의 장바구니 그 코너가 시작했습니다. 첫 스타트는 맞습니다. 목이 싱싱한 파이팅 팔콘님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팅 팔콘입니다. 반갑습니다. 팔콘님이 물건 뽑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물건 검색. 제가 부동산 고수하고 초보하고 차이는 바로 물건 검색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물건 검색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그 다음에 지역도 포괄적으로 보고 종류도 한 종목이 아니라 좀 여러 종류 뭐 아파트부터 빌라, 주택, 공장 이런 빌딩까지 다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 좀 다양한 사례 좀 추천해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과하지 않고 너무 크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로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본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수익 내는 법. 여러분들 경매하려고 하면 내가 가서 너무 힘들어요. 낙찰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게 여러분들이 경쟁이 많은 물건들을 골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혼자 단독으로 아니면 많이 들어갔어도 이미 나는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로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되게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매의 최대 단점. 경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궁금한 게 여러분들 경매 최대 단점이 뭔 것 같으세요? 경쟁이 엄청납니다. 경쟁이요. 네, 맞습니다. 아마 당연히 다들 아실 거예요. 경매가 유찰돼서 너무나도 좋은데 저 최대 단점은 경쟁을 해야 된다. 그쵸, 경쟁. 누군가와 싸워야 된다. 네. 이게 제일 단점인데 오늘 제가 이게 준비했던 사례들은 만약에 경매를 경쟁하지 않고 정말 매입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말씀드리지만 보통은 경매라고 하면 경쟁을 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경쟁을 피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경쟁을 피하는 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고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물건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남동구에 있는 에코 땡땡 아파트입니다. 네, 감정가는 7억에서 딱 반가격 3억 4,300까지 떨어졌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런 물건 보시면 저건 어차피 들어가봤자 사람들이 엄청 몰릴 것 같은데? 그래, 맞아요. 보니까 입찰자가 25명입니다. 네. 자, 이 물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아마 처음 3회차까지 유찰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거고요.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지금 채팅창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입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아마 굉장히 의아해하실 거예요. 분명히 경쟁 없이 한다고 했는데 박 터지게 25명 들어와서 낙찰 받았으니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건데 실제로 이 물건은 저는 입찰을 하기 전에 MPL이라고 MPL. 네. MPL. MPL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매입을 했던 사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지금 입찰했던 24분은 그냥 그날 법원에 와서 입찰표를 적어냈던 분들이고, 파이팅 팔코님은 입찰 전에 여기 지금 채권자라고 해서 유동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은행의 채권을 매입을 해놓고 입찰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다른 분들은 그냥 참여한 거고, 파이팅 팔코님은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참여하게 된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채권 이게 얼마짜리 산 거예요? 이거 말씀을 드리기가 이게 좀 영업이 여기서는 양의 각서가 이게 또 있어가지고 양의 각서가 있어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4억대에 샀어요. 4억대. 네, 4억대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것까지는. 네네네. 자, 이거를 여러분들 4억대에 사서 가격을 더 높은 가격을 적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5억 1,000만 원에 해서 나도 똑같이 경쟁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A라는 과정을 하나 거친 다음에 들어가니까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네. 오히려 나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채권을 사서 경쟁을 피하거나 아니면 채권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사람도 있으면 내가 채권을 산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배당만 받아도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그림인가요? 그래서 이게 MPL이라는 게 아마 전혀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네네. MPL은 이게 은행에서 부실 채권이라고 해서 연체된 것들을 네. 그냥 이제 채권을 팔아요. 경매로 진행해도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사는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서 상품권 사듯이 네네. 이렇게 설명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네. 시청하시는 분들은 상품권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요, 그 영끌족의 지금 연체, 자영업자도 연체. 왜냐면 코로나 때는 그때는 기금으로 저리에 대출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채권들 시장이 지금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을 사서 경매 투자를 하는 그런 NPL 투자 방법을 익혀준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 경쟁을 피하면서 아니면 나는 여유롭게 적어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PL의 장점 그냥 네 가지만 간략하게 네, NPL의 장점. 네, 장점. 네 가지입니다. 네, NPL의 장점 네 가지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히 첫 번째 드리면 첫 번째 그림은 저 비밀 정보인데 네. 이게 특히 우리가 특수 물건이라든지 어려운 물건 할 때 네. 정보 획득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아, 그러네. 네. 전화면 다 가르쳐줘요. 네네네. 선순위가 진짜인지 네. 가짜인지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냐하면 채권단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정보를 굉장히 손쉽게 얻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경매 물건에서 유치권, 그 다음에 뭐 선순위 임차인만 전입자가 빠른 경우, 그런데도 대출이 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절대 열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근저당권자, 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고 하면 그 모든 정보를 이미 열람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채권을 사는 사람,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받는 사람은 그 지위를 득하게 되기 때문에 정보를 미리 확인해 놓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아까 보시다시피 매입 가격보다 낙찰 가격이 높기 때문에 네. 낙찰 가격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면 네. 대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아, 그러네요. 투자금을 마지막 세팅했을 때 줄일 수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팔코님이 4억의 채권 4억대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가격은 5.1억을 써냈어요. 그러면 원래 4억을 써서 낙찰받았다고 하면 3억대밖에 못 받지만 5.1억을 했으면 낙찰 가격 기준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투자금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낙찰을 확보할 수 있고 네.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순수 내 자본으로만 하는 것보다 훨씬 여유 있는 금액도 적어낼 수 있고 대출도 비율을 높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4억보다 더 대출이 더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팔지 않더라도 2단계에서 사실 원금 회수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다려서는 수익을 또 얻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실제 지금 이 물건 저희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자, 매입했던 가격 기준으로 거의 90% 가까이 지금 대출이 나와서 그래요? 예, 취득해서 내고 만약에 이거를 그냥 월세를 네. 조금 보증을 높여서 세팅을 하면 네. 거의 진짜 마지막 세팅했을 때 제 돈을 거의 하나도 안 들이고 세팅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투자가 원래 신박합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라 실제로 NPL 채권은 사고 팔 수가 있고요. 이거 채권자가 낙찰받는 경우도 법원에서는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금은 뭔가요? 이게? 뭐 눈치 네.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되니까 네. 팔았을 때 그 양도 차익을 찾게 될 수 있다. 아, 네. 네. 양도 차익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는 겁니다. 네. 왜냐면 내가 채권을 샀지만 이 높은 가격을 해서 이미 채권에 대한 수익은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양도세를 온전하게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비율로 납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법원 X 이건 뭔가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NPL 이걸 하는 건 법원에서 낙찰을 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채권단이랑 전화를 해서 예. 계약으로 해서 낙찰을 받기 때문에 네. 실제 법원을 가서 낙찰을 받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가는 건 요식 행위일 뿐 네네. 낙찰을 전화로 다 집에서 받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유동화 회사에게 지금 채권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미 낙찰은 정해진 것이고 즉 법원 가서 낙찰 받기 전에 이미 낙찰자의 지위를 거의 획득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자 이런 장점이 있는 NPL 투자 그거를 활용해서 지금 가장 최근에 낙찰 물건 한번 갖고 오셨습니다. 네. 그럼 부실채권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요? 이것도 지금 갖고 오신 거죠? 네. 네, 지금 여기 옥션원 유료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부실채권 코너가 있네요, 그죠? 네네네네. 네, 이걸 클릭해서 항상 물건 검색하시나요? 네. 어떻게 검색하시나요? 일단은 저기를 눌러보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도대체 뭔지 모를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NP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여기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유동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만 맞으면 살 수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경매로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채권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 채권은 지금 거래가 가능한 채권이야 라고 해서 채권자분들이 여기에 또 등록한 매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 리스트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지금 최근에 여기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연체율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낙찰가는 언론에서 보는 거랑 달리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채권을 이렇게 낙찰가는 떨어지고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사고 파는 게 과거보다 조금 더 수월한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NPL 투자하기에는 지금이 아마 최적의 시기긴 해요. 대출은 많이 해주고 현재 낙찰가율은 조금 낮은 이 상태가 NPL 투자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시기고 옛날에는 이게 또 너무 쉽게 할 수 있었어 가지고 네. 그 아무나 다 했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인가 그때 NPL 대부분 법이 바뀌면서 개인이 함부로 못하는 걸로 바뀌어져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시기야말로 비 올 때 물 받는 시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도 좋지 않아서 아직은 일부 지역만 지금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연체 채권이 계속 급증하고 있고 또 낙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하는 타이밍은 저 역시도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네. NPL이 원래 영어로는 네. Non-Performing Loan이거든요. 원래 영어의 네임은. 네. 그래서 오늘 학생들이 NPL이 No More Please Lesson 수업 좀 이제 그만하라고. 수업 좀 그만하라고. 우리만 하고 싶다. 그래서 폐강. 네, 폐강 확 시켜버릴까 그냥? 네. 자, 나만 알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자, 그 나만 알고 싶은 수업이 바로 NPL 수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가 하면 어려운데 너무 쉬운 단지 내 상가. 이 상가가 쉽다고. 네. 네.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약센터 경매 사이트가 아니라 네. 지금 여러분들 LH 청약센터가 첫 화면에 떴습니다. 이게 뭔가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경매, 공매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경매, 공매 말고 LH에서 아파트 분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토지도 분양하고 상가도 분양하는. 여기에서 지금 토지도 분양하고 상가, 공원 건축물 그런데 지금 상가를 보기 위해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그 다음 화면 분양, 임대, 공고문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양주 회천 단지 내 상가 여기에서 지금 104호, 105 야, 네, 이거 받았습니다. 박스도 친절하게 채우셨습니다. 이 네. 두 개. 네. 전용이 33.06이면 거의 10평 정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10평. 그러니까 10평 상가, 지금 붙어있는 상가 104호, 105호를 받으신 거네요. 네네네. 분양 가격이 4억 1,100만 원. 네. 제가 원래 분양 상가 절대 사지 마라. 그렇죠. 신축 상가 사지 마라 했는데 다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상가를 놓고서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매물은 좋은 겁니다. 그 전에 예. 보시면 예. 세대가 995세대, 즉 1000세대거든요. 그러네, 여기요. 지금 이거는 제가 왜 쉽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한번 딱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는 집, 우리 집이 몇 세대고 단지 내 상가 조그만 게 몇 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1000세대에 상가가 지금 한 10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평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LH가 아닌 다른 데서 분양하는 거 보면 거의 뭐 20개 막 이렇게 분양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따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바로 앞에 상가도 없고 독점이에요. 독점. 독점. 독점이면 임대도 잘 되고 네. 그 다음에 임대료도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여기 임대료는 지금 얼마죠? 최소 일단 저의 생각은 네. 최소한 예를 들어 부동산이 들어와도 평당 20만 원은 미니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아주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한 호실당 200 정도면 네. 수익률 예를 들어 4%로 계산하면 매가가 6억은 나오기 때문에 6억. 죽었다 깨어나도 일단은 손해 볼 일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네. 지금 여러분들 계산은 바로 또 초보분들은 안 되실 건데 자, 일단은 이 상가가 지금 입찰 전에 한 상가당 1층이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200을 넣고 독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00을 놔도 다른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셨고 수익률을 역산하게 되면 매매 가격이 6억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대략 한 2억 가까이 한 호실당 2억 가까이 수익 내는 가격대로 지금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이거를 지금 저 가격에 수익 계약하신 건가요? 네, 수익 계획했습니다. 그래요. 10원도 더 안 들고 이게 공고가 됐는데 1층 3개 호실인
50%가 유찰이 되고 나머지는 다 낙찰되고 최종 유찰이 됐어요. 오.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아무도.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제가 신출상가 절대 분양받지 말라고 하니까 경쟁자들 다 없어졌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이게 네. 왜 너무 쉬운 단지 내 상가라고 하냐면 네. 여러분들이 단지 내 상가 위치라든지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공부를 하실 건데 요거는 아까 그 LH 상가 공고문에 팜플렛으로 다 올라와져 있는 자료입니다. 아, 이렇게 개발이 될 거고. 이 공고문에 있는 거. 네, 공고문에 있는 자료입니다. 네네. 옥정 신도시 왼쪽에 양주 회천 신도시가 네. 개발이 되고 있는 이게 거고요. 옥정 신도시고. 네. 그리고 위치가 저렇게 됩니다. 지금 아파트가 이거 완공 언제인가요? 지금 다시? 이게 올해 11월 달부터 입주합니다. 아, 올해 11월 달. 네네네네. 오, 좋네요. 네. 자, 2023 11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니까 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오. 근데 천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1층 상가가 5개.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임대 놓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따 원래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LH 상가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임대를 마치고 최종 매각이 목표긴 한데요. 첫 번째 전략이 또 한 가지 있는 게 이거는 우리가 경매 낙찰 받으면 네. 중간에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못 팔잖아요. 네네. 이거는 전매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 전매 무제한. 네. 원래 최종 세팅 목표는 이 편의점을 지금 세팅하는 걸로 편의점이랑 지금 월세 600만 원 정도에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월세 600이요? 네. 두 옷을 다 해서. 네. 오.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물론 이게 담배권 나오는 거는 소유권 인정하고 뒤에 추첨을 해야겠지만 잔금 치기 전에 일단 전매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네.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소소하게 한 1억 정도 1억 정도씩만 남기고. 네, 잔금 안 치고 잔금 안 치고 1억 정도 남긴다고 해도 다른 분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위치를 보면 네, 위치. 이렇게 생겨서 사무장님. 와, 주출입구. 네, 주출입구에서 들어오면 단지가 저렇게 니은자거든요. 그러면 왼쪽에는 주차장이에요. 네. 그리고 저기 화단 같은 게 생기고 나면 주차장. 저쪽 왼쪽에 있는 단지나 상가는 좀 가려질 거예요. 가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보이는 건 단지나 상가 저 1층에 왼쪽 3개밖에 안 보여요. 네, 동선이 이쪽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백사업 네, 이거 네, 받으신 거죠? 거기입니다. 네, 이거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으면 더 선호하겠네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편의점을 입점시키면 네. 게임 셋이다. 어. 그런데 설령 안 들어오더라도 네네. 절대 쪼고닥이라도 저는 손해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하나 더, 9시 넘었지만 하나 더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소액 별장 투자로 1억 벌기. 와, 우리 행크 회원분들이 좋아하는 소액. 스웩, 네, 스웩, 소액. 스웩. 소액 별장 투자로. 네. 야, 이게 우리 또 개인기가 늘어나요. 이게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예. 자, 소액 별장 투자로 1억 벌기. 자, 물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사례는 저희 제 투자만 얘기하면 내가 강사니까 그러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제주도에 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학생분이 저거 학생분이 행크 회원분이 받으신 거예요. 네네. 저도 제가 했던 것 중에 양평군 옥천리, 저도 여기서 전원주택 사서 네. 1억 7천인가 하여튼 1억 5천 넘게 남기고 팔았거든요. 오. 그런데 이 옥천리가 양평에 계신 분들한테는 야 거긴 양평 아니야. 거긴 양평 아니야. 여기 좀 더 가면 여기 아마 홍천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네. 거긴 강원도지라고 해서 지역에 거주했던 분들은 좋은 평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 물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건 옥천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2억 6천짜리를 네. 이것도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종 유찰돼서 1억 5천에 주워왔습니다. 야, 1억 5천에 네, 주워왔어. 수익이 수익이하고 그냥 주워왔어요. 오, 수익이야. 네. 예.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감정이 2억 2억 6천 됐지만 네. 최저가 1억 4천 돼서 이 가격에 지금 수익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사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저기를 저분이 낙찰받고 나서 예. 쓸 때 한 번 가봤는데 그 전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가 별로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예. 막상 낙찰받고 나서 가보니까 생각보다 커피숍도 많고 밥집도 많고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좋더라고요. 네네.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별장으로 충분히 살만한 위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네. 이게 로드뷰 상으로 보면 요 물건입니다. 와, 로드뷰상으로 네. 1억 5천만 원짜리 단독 주택. 네, 1.5억 단독주택. 일단은 저는 그때 이 시장 수요를 판단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3억에서 5억대로 하면 사실 이 물건들 자체를 대부분 세컨하우스로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3억에서 5억은 매매가 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억에서 2억대는 물건이 좀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세컨하우스로 부담이 없으니까 이거는 지금 매매가 활발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딱 이게 들어갔네요. 근데 1억 5천에 낙찰 받는데 대출을 몇 프로 받은지 혹시 아세요? 대출이요? 감이 오세요?
대출 얼마요? 90%를 받아요. 오, 대출 90. 자, 최종 매매 가격 얼마인가요? 거의 세전 1억 가까이 차이. 세전 1억. 와. 그래서 2천만 원 투자해서 이제 세전 거의 1억 가까이 투자를 했던 사례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매한 지역, 애매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또 수요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물건에 자신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도 임대 수요가 확실하다는 걸 아니까 그 물건에 도전할 수 있는 거고, 이 물건도 좀 그러한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저 물건이 저게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 있으니까 다 미분양 났겠네요. 저는 그래서 저거 팔리기 전에는 눈여겨서도 안 보다가 예. 아유 괜찮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게 탱크에서 스터디하면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또 다양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안 두다가 누가 얼마에 팔았어. 그러면 팔렸다고? 그러면 다시 집에 가서 다시 다 검색을 해봐. 그래서 물건 볼 수 있는 그런 범위나 지역이 넓어지는 거죠. 야, 저게 팔리네. 그래서 앞에서는 그 얘기 듣고 집에 가서 또 다 옥천리? 옥천. 오늘 또 옥천리 물건을 또 엄청 검색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낙찰 받기 전에 낙찰 받기 전 상태. 네. 그래서 최종 유찰이 된 건데 네.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별장으로 하나 쓰기에 되게 좀 파란색을 좋아하는 분이 지은 것 같긴 하지만 네, 어쨌든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 점 보면 내부 사진들이 있습니다. 네, 내부 사진. 내부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아마 처음 봤던 사람들은 패스를 하지 않았나.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수의 계약도 아무도 오지 않았던 거를 한번 그 현장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이런 거 사는 걸 또 두려워하시니까 이 현장 보면 더더욱 그 생각을 가지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물건 상태가 깨끗했다. 네. 예, 이렇게 좀 깨끗한 상태. 변기는 깨끗하지 않았네요. 네. 자, 이렇게 비포 상태인데, 자, 이거를 네, 청소만 해서 그냥 자기 별장으로 본인 별장으로. 매매 될 때까지 별장으로.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청소를 한다면은 볼만해요, 여러분. 네. 이게 비싼 것도 안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네, 네. 이 기본형으로만 좀 세팅을 해놨지만 네. 아까는 을씨년스럽다고 하면 지금은 사람이 여기 살고 있고 왔다 갔다 하면 집은 더 온기가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나도 살아봐도 되겠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장은 내가 임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다가 파는 것도 방법이다. 커튼도 커튼집에서 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커튼이 바닥에 쓸려 그러니까 반은 거래로 쓰고 또 이렇게 위에만 커튼으로 쓰는 이중 기능을 쓰고 있는 커튼이니까. 자, 집기도 천장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최소로 이렇게 정말로 본인이 쓰려고 이렇게 세팅을 해두신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럭셔리하지 않아도 야, 이런 세팅만으로 다른 분들이 와서 상상을 더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저는 괜찮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사진 잘 찍으면 이게 좀 폼이 나죠. 네, 사진 잘 찍고. 네. 수리하고 이제 마무리한 모습 되겠습니다. 네네. 이 사진은 파랑색하고 이게 딱 너무 투샷이 완전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완전 잘 나와가지고 자, 이 사진 올려서 하면은 바로 팔리겠죠, 여러분? 네, 바로 팔릴 것 같습니다. 파랑색이 저걸 왜 파랑색 했지? 근데 이 파란 하늘하고 같이 투샷으로 하니까 너무 예쁜 집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물건을 네. 이 당근마켓이 뭐예요, 이게?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여러분 오늘 또 노하우 너무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집이 직거래로 당근 마켓에서 팔았어요. 당근. 야, 너 당근 정말 대단해. 당근. 지난번에 당근에서 분양권 팔았다고 하는 분도 계셨지만 전원주택도 거래가 된다. 네. 전원주택도 직거래로. 야, 이 공인중개사분들 너무 서운하시겠어요. 야, 당근 때문에 내가 지금 수수료가 안 되는구나. 예. 지금 배우배님, 저도 당근에 집 내놨는데 네. 여러분들 당근 부동산 하신다 하더라도 부동산 하시는 분은 당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가입자 수가 지금 여기 몇 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경쟁하지 않고 수익 내는 법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니까 또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즐겁네요. 물건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분들하고 이또 물건 얘기하니까 또 네. 다른 거 못지않게 또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쨌든 팔코님 사례 또 팔코님께서 직접 하지 않더라도 팔코님 또 수강생분, 회원분 사례까지 보여주시니까 더 와닿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고 이 당근 노하우까지 네, 당근 노하우까지 우리 또 라이브 시간에 좀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많이 성원해주고 홍보해주시고 하면 제가 고수 장바구니 팔코님도 또 모시고 행크의 다른 고수님들도 계속 모셔서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의 장바구니. 이거 한번 해야죠. 예. 자, 고수의
장바구니. 였습니다. 원래 이거 했었거든요, 여러분.